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일주일 4일 근무제를 실시한 지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세계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가 대부분이 긍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4일 근무제,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바꿔서 3-day weekend, 3일 주말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전 세계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날짜가 하루 줄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루가 줄면 생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나오고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생산성이 조금 더 증가했다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종업원의 웰빙이 그 혜택이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한 컨설팅 펌이 이 4일 근무제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 이 펌에서 실시가 된 건데 이 애초 시도의 목적은 근무 시간을 줄였지만 생산성 여부를 역시 이제 판단해 보는 거였고 네. 또 두 번째는 종업원 급여에 희생이 전혀 없는 데서 오는 장점들을 보고 싶어서 시도한 것인데요. 네. 결과를 보니까 생산성은 정말로 22%가 증가했고 또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거리도 21%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새 전 세계 모멘텀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영국,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벨지움, 일본, 뉴질랜드, 한국도 여기 끼어 있는데요. 네.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는 이미 그 시도해보는 파일럿 스터디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나라들에서 나온 결과물들은 각 나라마다 각각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서 몇 군데 나라만 보면 일단 네. 스웨덴에서 해봤는데 예. 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스웨덴은 4일 근무제 대신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서 이렇게 페이는 여전히 풀타임을 주면서 예. 일하는 시간을 줄여줬는데 예. 이렇게 이 방법을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웨덴에는 요새 노년층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 손이 모자라서 그 이유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하고 이 노년 가족 멤버를 돌볼 수 있는 게 이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이 종업원들이 일하는 동안 한층 더 에너지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모두 다 해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1년 반 동안 나온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너무 긍정적이었고 병가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몸 건강 상태도 더 좋게 느낀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일본의 경우는 보면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일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에서 이걸 먼저 시도해봤죠. 그러고 봤더니 이 세일이 4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 그러면 뭐 한국 문화도 비슷합니다만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일본 전체 회사의 4분의 1에서는 종업원들이 한 달에 하는 오버타임이 평균이 80시간으로 나와 있는 나라인데 여기도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에서 시도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을 휴일로 정했고요. 미팅을 30분 이하로 제한을 하고 이 미팅할 때도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온라인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 사람들도 모두 만족해하지만 이로 인해서 전기 소비량이 23%가 줄었고요. 그래요? 종이 프린팅도 59%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 대표적인 자이언트 기업이 있죠. 유니레버라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이 예를 들어서 더브라는 비누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립튼 그 티 이런 것을 만드는 이 회사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4일 근무제라는 게 일하는 걸 20% 줄여준 셈이죠. 봉급은 변함이 없으면서. 너무나 만족해가지고 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이것을 계속 지속할지 여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나온 장점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번 언급됩니다만은 이 생산성 증가도 물론이지만
이 매번 일반 종업원들에게 매일같이 들어가는 출퇴근에 들어가는 운반 비용, 또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절감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4일 근무제가 영원히 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것이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2022년에 미국하고 아일랜드에서 시행된 연구만 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직원들의 웰빙이 아주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적고 피로감은 단연코 줄어들었고 이 소위 말하는 그 직장과 집의 밸런스라고 이 work and life balanc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나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제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런 4일 근무제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네. 이런 그 힘든 회사라든지 종업원 그 상황에 따라서 힘든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최첨단 하이텍 기술 회사 이런 것들은 이 많은 것들이 조만간에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오피스 직원, 일반 사무직 회사 이런 데서는 한층 더 현실화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역사가 긴 회사 같은 데는 네. 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4년 근무제가 점점 더 파퓰러해지면 앞으로 32시간 일하는 근무제가 되면 이 실력 있는 인재를 구하는데도 이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사람을 포섭하고 고용하고 유지하는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주 32시간 근무가 아닌 직장이라면 이런 인재를 구하는 경쟁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또 그 4일 근무제로 하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4일 근무제로 전환하는데 어려운 점들도 있을 듯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모든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오래 해오던 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썩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컨설팅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 로펌 같은 법 쪽의 자문 비즈니스들 같은 데는 주로 시간당 비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근무 날짜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컴이 줄어든다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요새 상당수의 로펌이 4일 근무제로 바꾸는 데 있어서 약간 그 플렉시빌리티를 적용합니다. 예전처럼 시간당 비를 하지 않고 그 방법을 탈피해가지고 일정 그 프로젝트의 그 가치에 따라서 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일 근무제로 인해서 만약 그 회사 전체가 금요일 날 문을 닫는다고 가정하면 이 4일 근무제를 하지 않는 이 다른 공급업체들, 거래업체들이나 클라이언트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대신 그 종업원에 따라서 물론 회사는 5일 열고 종업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날을 데이오프하면서 이런 플렉서빌리티를 동원하는데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라디오 코리아도 이런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 회사가 대형 회사면 아무래도 뭐 재정적으로 더 탄탄하면서 이런 충분한 능력을 4일 근무제로 바꾸는데 능력이 더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회사 구성도나 이런 게 너무 강하게 굳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적은 회사들이 그 안에 그 생각이 앞서가는 그 몇몇 리더들이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런 실행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이런 지적도 있네요. 저희 방송 진행자들은 365일 다 방송을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방송 진행자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대신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주 거니까. 4일 근무제를 원하시면은 PD를 하세요. PD는 할 수가 있겠네요. 진행자는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 주 4일 근무제가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전문가들이 이 4일 근무제를 두고 뭐라 그랬냐면 이 방법은 지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산화탄소 방출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으로 줄어드는 운전, 또 버스, 기차, 출퇴근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이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그래요. 영국에서 나온 연구가 이로 인해서 일주일의 커뮤팅 타임이 3.5시간에서 3.15시간으로 10% 정도 감소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한층 더 큽니다. 3.56시간에서 2.59시간으로 줄면서 27%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무 날짜도 줄어들고 출퇴근으로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공짜 시간이 생긴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이킹을 한다든가 네. 집에서 쉬면서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탄소 방출이 적은 활동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그 이산화탄소 방출 이것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우리가 요새 디지털 시대에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저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런 대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센터에서 한 번 쓰는 전기량이 약 5만 가정에 사용하는 전기량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들에서 쓰는 그 온라인으로 인해서 탄소 방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아이고, 근데 뭐 나흘 근무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4월 동안 뭘 하고 쉬느냐 이것도 또 걱정거릴 거예요, 사실. 네, 네.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글쎄 말이에요. 겪어봐야 알 것 같네요, 그거는.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